오늘 애떡잎 식물의 진화와 다양성을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먼저 1부는 창포목에서 백합목, 그 다음에 이제 2부는 빗자루목, 그 다음에 3부는 이 코멜리니 군,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다의장풀 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이제 벼목, 벽과 사촉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군입니다. 자, 그래서 나누어서 이제 강의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 파일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속시식물을 우리가 한 65개 목, 학자에 따라서는 뭐 64개 목 조금씩 다릅니다. 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외떡잎 식물의 이제 계통학적 위치를 보면은 핵심 속시 식물 중에서 먼저 이제 목련군과 이 크로란탈리스, 호라비꽃대목 이 군이 먼저 분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떡잎 식물이 분지했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현재 자료들이에요. 그런데 자료에 따라서는 이 외떡잎 식물군이 오히려 목련 플러스 저 호라비꽃대목 쪽으로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이제 그 세라토파일랄리스에 대한 이제 위치가 불분명하다는 걸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자료는 현재 외떡잎 식물군이 진정 쌍떡잎 식물군의 시스터 그룹으로 존재한다. 세라토파일랄리스가 빠지면은 이 붕어바람목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위치가 아직까지 불분명했던 게 꽃가루에 바라구멍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모노술케이트 타입이어서 바라구멍이 없고 여러 가지 이제 형질들이 많이 태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떡잎 식물군은 크게는 전체적으로 단계통군입니다. 그래서 애떡잎 식물군이 여기 점선에 표시한 바와 같이 목련군 플러스 호라비꽃대목 쪽으로 가서 가끔 붙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분자 자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그런데 대부분의 분자 자료는 진정 쌍떡잎 식물군과 시스터 그룹으로 존재한다는 게 일반적인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외떡잎 식물이 진정 쌍떡잎 식물과 어떻게 구분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얘기인데, 주로 이제 뭐 떡잎이 한 개다, 두 개다, 뭐 연맥이 평행맥이다, 뭐 망상맥이다. 전에는 이걸 우리는 주로 이제 외떡잎 식물과 쌍떡잎 식물을 구분하는 특징으로 많이 이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잘못돼서 지금은 이제 외떡잎 식물과 유다이콧, 즉 진정 쌍떡잎 식물의 차이. 그래서 중심주가 산재 중심주다. 그 다음에 뿌리가 뭐 주로 주근이 없고 수연 뿌리로 되어 있다든지, 또는 꽃가루에 바라구멍이 삼음을 기본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로 되어 있다. 그리고 꽃 기간에 그러니까 기관을 이루는 기본 배수가 3의 배수로 되어 있다. 꽃잎이 3, 6, 9, 뭐 물론 4개짜리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진정 쌍떡잎 식물은 4나 5 배수로 되어 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있는데, 이와 같은 형질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외떡잎 식물은 단계통군으로 기원했다. 그래서 애떡잎 식물을 우리가 지지하는 단계통군이라는 걸 지지하는 형질을 크게 여기 지금 이제 4가지를 들어 놓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관세포, 그러니까 컴패니언 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부세포 중에서 컴패니언 셀이 물질 수송에 관여하는 이제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그 세포 내에 플라스티드 내에 이 저장 물질이 어떤 유형이냐,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이고, 이 4가지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외떡잎 식물의 공유 파생 형질입니다. 그래서 애떡잎 식물은 전반적으로 식물계에서
단계통군으로 본다. 그 다음에 22% 정도를 전체 이제 꽃피는 식물의 종수로 보면 한 22% 정도를 된다. 그래서 오늘 3시간에 걸쳐서 이 22%의 식물의 다양성을 다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외떡잎 식물이 진정 쌍떡잎 식물의 자매군으로 존재하느냐 또는 목련군 플러스 호라비꽃 대목의 자매군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데이터에 조금은 상이한 측면이 있지만은 대부분이 진정 쌍떡잎 식물의 자매군으로 존재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아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노콧의 뭐냐면은 공유 파생 형질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우리가 놓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자현미경적인 특징이에요. 이건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사관 요소 세포를 잘라 가지고 그 플라스틱 내에 있는 저장 물질 이게 이제 주로 스타치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스타치 타입이에요. 그리고 모양이 대부분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저게 스타치 타입이 아니고 단백질 타입이다. 그래서 프로테이니우스 그다음에 큐니에이티드 웨지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웨지 모양의 삼각상 단백질성 저장체로 되어 있다는 게 외떡잎 식물의 특징이에요. 진정 쌍떡잎 식물이라든지 쌍떡잎 식물은 대부분 다 스타치 형태로 되어 있고 둥근 모양이에요. 물론 이제 카리오필리디 그룹 일부에서는 이제 웨지 모양의 뭐냐면 스타치 형태의 저장 물질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단백질이면서 웨지 모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전자현미경으로 우리가 이제 관찰하는 구조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유관속이 진정 중심주가 아니고 산재 중심주로 산재되어 있다. 여기 여러분들 일반 생물 실험 시간이라든지 이때 옥수수 같은 거 이렇게 잘라 가지고 산재 중심주를 쉽게 관찰할 수가 있는데 물관과 체관이 하나의 단위로 해서 산재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이기생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형태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외떡잎 식물의 이기생장을 하는 줄기가 부피 생장을 이기 생장을 하는 그런 그룹에서는 이게 이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는 존재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 이제 연맥이 평행맥이다. 여기 지금 진저 그룹에서는 연맥이 우상 평행맥이고, 그리고 다른 그룹에서는 일반적으로 연맥이 위아래로 저렇게 이제 평행인데 평행맥을 기본으로 한다. 물론 이제 외떡잎 식물에도 망상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청미래 동쿨 같은 이파리는 망상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예외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외떡잎 식물은 망상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자엽이 하나로 되어 있다. 그래서 외떡잎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말이다. 외떡잎 식물. 그런데 이것도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들 국화과의 우산나물 같은 거는 떡잎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러면 국화과의 우산나물 같은 게 그러면 쌍떡잎 식물이냐, 외떡잎 식물이냐 그러면 떡잎으로 보면 외떡잎 식물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쌍떡잎 식물로 분류하는 거는 뭐냐면 원래 조상들이 다 쌍떡잎 식물이었는데 그 중에 떡잎이 발생 과정에서 하나가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형질들을 가지고 우리가 외떡잎 식물을 정의하는데 어느 하나만 가지고 100% 정의할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형질들의 콤비네이션에 의해서 외떡잎 식물을 우리가 이제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자계 통수를 우리가 그려보아도 외떡잎 식물은 하나의 클레이드로 묶입니다. 즉 단계통군을 형성한다. 외떡잎 식물은 학자들에 따라서 11개 또는 12개 목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식물들을 내가 하나씩 저기 뽑아 놓았어요. 맨 위에 왼쪽에 있는 게 창포목의 창포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아리스마탈리스의 여러분들 잘 아는 천남성목의 이제 천남성과 식물이고요. 텍사목의 천남성과 식물이고,
세 번째가 이제 마목의 꽃이고 마목의 막과식물의 꽃이고 네 번째가 백합목의 백합꽃이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아스파라갈리스 빗자루목의 자란 난꽃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맨 왼쪽에 있는 꽃이 야자나무의 꽃이에요. 보통 이제 꽃이 사무배수로 저것도 되어 있습니다. 야자 중에서도 아사이베리 이 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사이베리라는 식물을 어디서 TV 같은 데서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는 베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사이베리라고 해서 뭐 건강보조식품으로 많이 판매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꽃을 제가 이제 저거 찍은 건데 사무배수로 수술이 되어 있고 꽃잎꽃 받침도 3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암술머리로 3개도 이제 그 끝이 다 갈라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강목에 우리가 잘 아는 바나나, 생강 뭐 이런 종류들이 거기에 속하는데 바나나 쑥꽃, 앙꽃, 화설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다그장풀군에 속하는 다그장풀 속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벼목의 줄풀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반적인 이제 그룹들이 학자들에 따라서는 11개 또는 12개 우목으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가장 먼저 분지된 군이 외떡잎식물 즉 중에서는 아코랄리스 창포목의 하나의 창포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텍사목의 텍사과라든지 또는 천남성과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돌창포과라든지 또는 거머리 말과 뭐 이렇게 애떡잎식물 중에서 수생식물의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뭐냐면 지채과라든지 장지채과라든지 뭐 여러 종류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고요. 주로 이제 배가 헬로비알 타입으로 이렇게 코일 모양으로 배가 형성되는 그런 그룹이 전부 여기에 들어갑니다. 페트로사발리스는 우리나라에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마목에는 3개 과가 있는데 막과를 중심으로 해서 3개 과 다 우리나라에 분포합니다. 판단목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열대 지방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거고 아시아 열대 지역에 특히 많고요. 우리나라에는 별로 볼 수는 없는데 뭐 저기 서천에 국립생태원에 가면은 이 판단 식물을 조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백합목이고 이 백합목은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백합목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백합과가 굉장히 축소됐고 백합과에 많은 군들 그 식물군들이 다른 과로 전이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돌창포과 같은 경우는 텍사목으로 들어갔고 또 이제 백합과에 많은 군들이 빗자루목으로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빗자루목이 가장 큰 목인데 여기에는 아가베과라든지 그러니까 알로에과라든지 또는 수선화과라든지 또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알리움 그룹 이제 마늘 종류라든지 뭐 또는 알로에 그룹이라든지 저기 이제 그 오키데이시, 이리데이시, 북곡과 그다음에 낭과 해서 외떡잎식물 중에서는 가장 큰 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주요 과들을 몇 개 살펴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코멜리니 그룹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외떡잎식물 중에서 우리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과를 내가 여기 이제 요약을 해놨는데 텍사목의 천남성과, 마목의 막과, 백합목의 백합과, 빗자루목의 수선화과, 빗자루과, 알로에과, 북곡과, 낭과, 그다음에 야자목의 야자과, 생강목의 바나나과, 생강과, 그다음에 벼목의 사촉과 벽과. 이 정도는 우리가 그 과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다. 왜? 우리 주변에 종수가 많고 또 우리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른 것들도 알면은 좋은데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 13개 과는 그 특징을 꼭 좀 알아두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여기 지금 요약을 해놨어요. 이게 이제 종수가 많은 과들이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과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외떡잎 식물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분화된
창포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물론 이제 꽃창포라든지 이런 거는 북꽃가로 들어가는 식물이니까 전혀 여기 안에 이제 빗자루 목에 들어가는 식물들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말 그대로 단오는 날 머리를 감는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용했던 창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코로스는 일속 3종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주로 북반구 온대 지방이 많이 이제 분포를 하고, 천남성과 식물과 비슷하게 육수 화서를 가지고 있다. 잎은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북꽃과 식물과 같이 납작하게 생겼고 한 단면으로 생겼다. 이런 이제 특징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애떡잎 식물은 뭐냐면은 이 라피 이 크리스탈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발달하는데 아코로스에서는 발달되어 있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꽃은 이제 삼수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방쌍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창포꽃인데요. 창포꽃을 내가 이제 최대한 이걸 확대해서 찍어 놓은 건데, 여기 지금 이제 암술이 있고, 그 다음에 암술을 잘라보면은 이제 암술이 보통 삼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수술이 주변에 6개씩 발달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꽃들이 모여서 하나의 육수 화서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육수 화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물론 이제 종에 따라서는 포가 밑에 조그맣게 달려 있기도 하고 달려 있지 않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창포 속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이제 볼 수 있는 수변 식물입니다. 물론 이제 물이 없이도 좀 습기에도 자라기는 하는데 물 속에서 잘 자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창포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 외떡잎 식물은 라피크리스탈이 이제 존재한다고 그러는데, 요게 이제 그 세포 내에 있는 여기 지금 크리스탈들이 보이는데요. 뭐냐면은 저장 물질이에요. 물론 이제 셀프 디펜스를 위해서 만들어낸 옥살산 계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크리스탈을 이루는 이제 화합 물질들입니다. 이게 이제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분화된 군이 텍사목입니다. 텍사목은 전체적으로 한 13개에서 14개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기 왼쪽에 있는 텍사과, 천남성과, 자라풀과, 지책과, 가래과, 줄말과, 장지책과, 돌창포과, 거머리말과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식물의 과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의 개통성을 저기 이제 표시를 하고, 이것들의 다양성은 다 볼 수는 없고, 오늘 이제 주로 텍사과하고 천남성과를 위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과들은 잠깐 소개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통수는 천남성과가 가장 먼저 이제 분지하고, 그 다음에 전에 백합목에 들어있던 돌창포과, 그 다음에 이제 자라풀과, 그 다음에 텍사과, 장지책과, 지책과, 줄말과, 거머리말과, 가래과 이런 식으로 이제 분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텍사과는 대부분 수생식물입니다. 수생 또는 수변식물이고, 아프노게토네이스도 남아프리카에 가면은 이제 물속에 사는 수생식물이고요. 우리가 아는 천남성과 식물들은 물론 수생도 있지만은 대부분 육수화서를 가지고 있는 이제 육지에 사는 식물이고, 이제 자라풀과도 우리나라에 이제 몇 종이 있고, 지책과도 우리 뭐냐면 바닷가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식물 중에 하나이고요. 가래과는 이제 민물에 주로 가래라든지 뭐 여러 종류들이 물에 떠서 자라는 수생식물이고, 줄말 루피아도 마찬가지로 기수 지역, 그러니까 육수와 해수가 만나는 지역에 주로 자라는 뭐냐면은 수생식물이고요. 장지책과 요거는 이제 북한 쪽에 자생하는 식물이고, 돌창포과 아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머리말과, 이 조스테라는 주로 이제 바다에 적응한 육상 식물이에요. 그래서 바다에서는 바다 생태계의 어류 산란 장소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람들은 이걸 잘피라고 하는데 뭐냐면 광범위하게 우리나라 대륙봉 해안가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식물입니다. 자,
그래서 천남성과를 이제 먼저 설명을 하면은 천남성과는 약 한 3,000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육수포를 가지고 육수화서가 존재한다는 게 주요 특징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제 꽃은 모양이 많이 변형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수술이 2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고 뭐 8개짜리도 있고 뭐 3개짜리도 있고 아주 많고요. 그다음 이제 암수꽃이 따로 피는 것도 있고 적게 뭐 같이 피는 것도 있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그룹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토란이라든지 또는 토란도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 아시아 열대 지역에 가보면은 최소한 2, 30종 이상의 토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배하는 토란은 극히 이제 일반적인 종이고요. 콜로카시아 속이고 알로카시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속. 그다음에 이 천남성과에 속하는 식물 중에 우리가 하우스 플랜트로 재배하는 식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글라이오노마라든지 그다음에 앤스럼이라든지 디펜바키아라든지 뭐 몬스테라, 필로덴드론, 스페치파일럼 뭐 등등 많은 종류들이 있어요. 카라릴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가장 화서가 큰 꽃이 큰 게 아니고 화서가 큰 꽃인 시체꽃이라든지 아몰포팔러스 이 타이타늄이라든지 또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꽃을 생성하는 붕개구리밥 속이라든지 물론 이제 개구리밥과를 분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 천남성과로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식물들이 여기에 속한다. 하나의 예로서 우리나라의 이제 남쪽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큰 천남성이에요. 이파리가 이제 3장이고 이파리가 굉장히 두껍죠. 그래서 육수포 안에 뭐냐면은 화서가 쌓여 있습니다. 물론 암수 2주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암컷 수컷이 결정된 게 아니고 원래는 이제 수컷으로 자라다가 영양분이 콤 사이즈가 커지면 암컷으로 변하게 되고 또 영양 상태가 나빠지면 다시 암컷이 수컷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전환하는 그런 이제 식물 중에 하나인데 저기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뭐냐면 암꽃, 숫꽃을 비교해서 내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화서 부속지가 길게 이제 위로 올라와 있고 육수포가 발달되어 있다는 게 천남성과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암컷은 이제 암화서를 보면은 시방하고 암술 머리만 존재를 하고 시방을 잘라 보면은 2실로 시방실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열매는 그러니까 장과가 돼야 되는데 주로 이제 핵과로 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술을 보면은 보통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배수가 아니고 2+2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하나하나 수술은.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중부지방까지 많이 분포하는 게 천남성인데 이거는 이제 포우 모양이 전혀 이 포우 모양이 다르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과 쉽게 우리가 구별을 하는데 뭐랄까 고추 구조는 전반적으로 같은 구조입니다. 요거는 이제 넓은 잎 천남성인데 넓은 잎 천남성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꽃의 경우에 사읍배수성으로 되어 있고 암컷의 경우도 아까 큰 천남성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이제 또 중부지방에서 그렇게 흔하지는 않는데 두루미 천남성인데 잎이 뭐 두루미 모양이고 그 다음에 총포 끝부분 화석 끝부분이 총포 밖으로 길게 이제 늘어나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가면 무늬천남성이라든지 또는 제주 울릉도로 가면 섬천남성, 섬남성이라고 하는 종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분포를 하죠. 또 바나도 여기에 속하는데 옛날에는 바나 뿌리를 가지고 약용으로 많이 채취를 했는데 요즘은 뭐 거의 채취를 하지 않으니까요. 개체 수는 아주 작고 이 바나의 경우에는 화서의 끝 부분이 길게 아까 뭐냐면 두루미 천남성 같이 길게 늘어난 게 특징이고 아까 천남성 속하고 다른 특징은 뭐냐면은 암꽃과 숫꽃이 하나의 총포 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암꽃이 존재를 하고 위쪽에는 숫꽃이 존재하는 게 특징입니다.
바나보다 조금 크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바나라고 그래서 남쪽으로 가면은 자생지들이 여기저기 이제 아주 자생지인지 우리가 이제 이스케이프 됐다고 우리가 보는데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나와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암꽃이 있고 위쪽에 숫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안전부채 또는 애기 안전부채는 이제 여름에 꽃이 피고 안전부채는 이런 봄에 이제 꽃이 피는데요. 이 육수포가 굉장히 크고 그 안에 이제 화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꽃 모양은 천남성과의 일반적인 특징과 꼭 같습니다. 또 요즘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수생 식물을 가지고 정원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런데 가보면은 이거를 이제 물 배추라고 해서 재배를 하는데요. 잎이 뭐 배추 모양인지 그런데 이제 영어로는 워터 레터스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물 상치가 되는데 여튼 이것도 이제 천남성과 수생식물인데 수생식물의 여기 가운데에 보면은 이제 꽃이 발달하는데요. 여기 포가 있고 포 안에 암꽃과 숫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꽃은 뭐냐면은 씨방만 있고 숫꽃은 수술만 존재해요. 그래서 육수포 안에 결과적으로 암꽃 숫꽃이 있는 게 특징이 천남성의 전반적인 특징, 천남성과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화서를 만드는 큰 꽃은 아니고요. 가장 큰 화서를 만드는 우리가 이제 시체꽃이라고 흔히 부르는 식물인데 전 세계의 식물원 중에서 꼭 이 식물은 한두 그루씩 키워가지고 이 식물이 이제 꽃이 피면 이게 매년 꽃이 피는 게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피기 때문에 뭐 지역 신문에도 나고 하는 식물인데 굉장히 냄새가 강해서 천남성과는 대부분 이 시체 썩은 냄새 같은 냄새를 풍겨서 주로 파리 종류에 의해서 수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아래쪽에 암꽃들이고 위쪽에 이제 숫꽃이 있고 이제 그 열매예요. 그래서 여기 육수포가 굉장히 크고요. 천남성과 같이 화서 끝부분이 위쪽으로 이렇게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가 보통 뭐 2.5m까지 다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명도 타이타눔이라고 해서 아몰포팔리스 타이타눔. 아몰포팔리스 속에 이제 들어가는 식물 중에 우리가 또 뿌리를 먹는 것도 있죠. 물론 천남성과 식물들의 많은 것들이 독성이 있지만 토란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식용으로 합니다. 이거는 이제 몬스테라인데 몬스테라도 여기 흰 육수포 내에 꽃들이 있고 여기 전민이 아니 암술머리고요. 가장자리 하얗게 된 부분이 이제 수술이 터지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게 이제 수정이 돼가지고 열매가 이렇게 발달하면 열매를 먹습니다. 맛은 굉장히 달콤합니다. 이게 몬스테라 딜리시오사라고 해서 맛있는 몬스테라라는 그런 뜻인데 이것도 이제 천남성과의 착생 식물이고. 여러 가지 이제 타로 종류 중에서 요거는 알로카시아인데 동남아 지역에 이제 많이 재배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꽃의 구조는 육수포 안에 화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이제 차이니스 타로라고 부르는 그런 식물이고 시장에 가면은 이제 동남아 시장 같은데 이런 거를 많이 팔고요. 요거는 알로카시아 또 다른 타로 종류이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판매를 많이 하는데 디펜바키아라고 그래서 주로 이제 하우스 플랜트로 많이 왼쪽에 있는 식물이고 오른쪽에 있는 스파피파일럼도 마찬가지로 하우스 플랜트로 많이 판매하죠. 그래서 관상용으로 많이 재배하는 식물들이에요. 그래서 꽃의 구조를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육수포가 있고 육수화서에 꽃들이 쌓여 있는 게 특징입니다. 필로덴드론이라든지 또는 이제 수생식물로 여기 이 타이포노도롬이라든지 또는 이제 물 속에 사는 마디풀과 식물같이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런 이제 몬트리켈디아라든지 이런 열대 수생식물들도 이 그룹에 속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관상용으로 많이 꽃으로 재배하는 카라릴리라는 것도
이 남아공 원산인데 남아공에 가면은 굉장히 그 야생에 흔히 퍼져 있어요. 습기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자라는데 이것도 이제 암꽃 주변에 수술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 있어서 꽃잎 꽃밭처럼 다 태야 되고 암수라고 수술만 가지고 있는 꽃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육수포로 하얗게 쌓여 있는데 이 아랫부분에 이와 같은 암꽃, 숫꽃, 이 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술 위에는 수꽃만 또 피기도 하고 암술과 수술이 같이 피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칼라리리는 우리나라에 요즘 보면 이제 뭐 노란색도 있고 빨강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 포우 색깔이에요. 꽃 색깔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시방을 잘라보면 시방은 이 삼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안스럼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흰 포를 갖는 것도 있고 빨간 포를 갖는 것도 있고 그래서 관상용으로 현재 많이 그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아까 이제 개구리밥과를 주로 이제 천남성과에 포함시킨다. 천남성과 개구리밥과 중에서도 붕개구리밥 종류 울피아 경우에는 가장 작은 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0.5mm도 안 되는 작은 꽃이 포에 쌓여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구리밥이에요. 그래서 스피로델라 폴리라이자라고 해서 내가 이제 이 개구리밥 종류는 작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보통 찍은 사진들인데요. 폴리라이자라는 뜻은 저기 지금 이제 가근이 여러 개의 뿌리가 나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뿌리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개구리밥, 붕개구리밥, 그 다음에 좀개구리밥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밥은 여러 개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종개구리밥은 물론 이제 잎도 조금씩은 작지만은 뿌리가 하나예요. 하나씩 주로 발달합니다. 반면에 이제 붕개구리밥, 요게 이제 지금 개구리밥이고 요게 붕개구리밥인데 네, 여기 화살표 해놓은 게요. 붕개구리밥은 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에 있는 게 종개구리밥이에요. 개구리밥, 종개구리밥, 붕개구리밥. 우리나라에는 세 종이 지금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제 천남성과에 대한 특징을 설명을 했고 그 예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택사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택사과에는 약 15속 90여 종이 있고 대부분이 다 수생식물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배가 나선형으로 발달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주로 뭐냐면 화피는 3개고 그다음에 꽃잎도 그렇고 꽃잎 꽃받침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3장으로 뭐냐면 앤서는 6개 또는 9개가 대부분이고 자이네시움은 3개로 구성이 주로 되어 있고 상위 시방입니다. 이 아리스마탈리스 또는 아리스마테이스의 기본 속이 이제 물질경이 속인데요. 요거는 우리나라 물질경이 사진이 나한테 없어가지고 미국 물질경이 찍어놓은 사진을 내가 여기 가져왔는데 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꽃받침 3개, 3장, 꽃잎 3장, 수술 6개, 시지방은 삼실로 구성되어 있는 일반적인 외떡잎 식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보풀인데요. 농가 같은데 이런 데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꽃받침은 잘 안 보이는데 꽃받침 3장, 꽃잎 3장, 그 다음에 수술은 숫자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그리고 이제 암꽃은 주로 이제 아래쪽에 피고 수꽃은 위쪽에 피는데 아래쪽에 여기 지금 이제 암술들이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수술이 위쪽에 존재해 숫자는 많습니다. 여기 지금 수술의 숫자인데 굉장히 많은 수술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넓은 잎 보풀이고 요거는 외국에서 들어온 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수생정원 같은데 흔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식물이 이제 물량깁이라는 게 있는데 이 물량깁이도 택사과 식물이에요. 그래서 꽃잎이 3장이고 꽃받침도 물론 3장이고 여기 수술 숫자는 많고 그다음에 암술은 사무배수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암술머리가.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식물도 이제 수생 정원에 많이 심는 외래종인데요. 에치노도로스라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무배수로 꽃이 구성이 되어 있고 수술은 6개. 그리고 이제
에치노도로스 이런 종류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고 꽃받침, 꽃잎 3장, 수술은 이 경우에 많고 암술도 숫자가 골돌과 형식으로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 택사과 말고, 이제 택사과 식물 말고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근현 식물 몇 가지는 잠깐 이제 뭐랄까 사진만 보고 지나가기로 하겠는데요. 가래과의 가래입니다. 우리나라의 가래 종류들이 한 15종 정도가 있는데 이게 아까 보았던 창포하고 화서가 조금 유사하죠. 그렇지만 이거는 완전 수생식물이고요. 이거는 이제 지체인데 강화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강화도에 가면 지체 군락이 굉장히 넓게 형성되어 있어요. 바닷가에. 여기 지금 이제 물론 이제 객금풀이라고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뭐냐면은 그 바닷가에 자생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위해 식물로 분류되어 있는 식물도 있는데 이 지체 군락지에 가보면 이게 이제 암술머리가 3개로 갈라져 있고 하피는 사무배수로 주변을 싸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줄말인데 제주도의 그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지역에서 본 건데요. 여기 지금 꽃을 확대했는데 조금 잘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가래하고 유사한 그런 꽃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게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이제 택사목에 속하는 식물, 주로 이제 천남성과 택사과를 위주로 설명을 했고, 나머지 과들은 이제 몇 가지 뭐랄까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페트로사비알리스는 우리나라에 이제 없는 그룹이고, 이제 마목과 판단목은 우리 주변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마목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은 다른 외떡잎 식물에 비해서 잎이 망상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잎 모양이 독특하게 생겼죠. 그래서 마목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목에는 상과 22속 850여 종이 있는데 3개 과가 있어요. 범한초과하고 그 다음에 쥐꼬리풀과하고 그 다음에 막과가 있습니다. 범한초는 애기 범한초가 제주도에 지금 이제 부생식물로 자생을 하고, 쥐꼬리풀과에 속하는 쥐꼬리풀 찔보치마는 쥐꼬리풀은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고 찔보치마는 그렇게 흔한 식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막과에 마가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막과 식물은 시방이 하이군에 속하는 군이고 주로 이제 튜버를 형성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튜버를 먹기도 하고요. 요거는 범한초 속에 대한 얘기인데, 범한초과에 대한 얘기인데, 범한초 속에는 광합성을 하는 이런 식물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내가 찍어온 사진이고, 또 우리 연구실에서 이 범한초과의 이 부생성 범한초과,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지 않는 범한초하고 광합성을 하는 범한초가 어떤 관계인지, 엽록체 유전자가 어떻게 변형됐는지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대학원생이 한 명이 유전체 분석을 많이 했었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확보했던 재료이고, 이거는 우리나라 제주도의 범한초입니다. 애기 범한초하고 범한초 2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광합성을 하지 않는 군이에요. 그래서 이 광합성을 하지 않는 군이지만 이것도 이제 꽃을 보면은 사무배수성으로 되어 있고, 이 하피의 아랫부분이 날개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변형된 게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뿌리에 주로 붙어서 사는지,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주로 이제 부생성이라는 거는 곰팡이와 공생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저걸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뿌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생성이 아니고 기생성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느 뿌리에 주로 기생하는가, 이렇게 이제 주로 산나무 숲에 산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저걸 어느 뿌리인지, 이 뿌리를 저걸 이제 DNA 추출해 가지고 저 뿌리가 어느 식물 건지를 보니까 주로 구실잡밥나무 뿌리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려진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제 결과들을 알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튼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막목의 막과 식물인데 이제 마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마를 건강식품으로 먹기도 하고 특히 이제 마에는 플랜트 스테로이드, 에스트로겐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열대 지역에서는 특히 이제 멕시코 같은 데서는 마를 많이 재배해 가지고 마에서 이제 의약품 생산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에스트로겐이라든지 프로제스테론 계열의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은 전부 맞뿌리에서 추출한 추출물에서 조금 변형시켜 가지고 우리가 현재 뭐 피임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드는데 사용을 합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보면 마가 주식인 그런 부족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식용으로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비싸서 그렇지 식용으로 할 만한 식물 중에 하나이죠. 이거는 이제 부채마인데 물론 이제 이파리가 부채 모양이라고 해서 이제 구별을 하기는 하는데 꽃을 보면 일반 마하고 전혀 다릅니다. 꽃이 일단 황색이에요. 황색이고 꽃잎 꽃받침은 3+3으로 되어 있고 외합이 3장, 내합이 3장으로 되어 있고 수술은 6개이고요. 시방은 암술머리가 3개로 이제 갈라지는데 뭐냐면 수술 선수가는 꽃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수술이 성장할 때고 요거는 암술이 성장할 때의 모습이 암술머리는 3개로 갈라져 있어요. 그런 시방은 삼실이라는 의미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마인데 많은 꽃이 하얗게 핍니다. 하얗게 피고 꽃의 구조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시방은 삼실로 구성되어 있는 sắc 화상으로 나중에 이제 벌어질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참마인데 참마는 이제 마하고는 이파리 모양이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꽃은 이 녹색으로 핍니다. 열대 지방에 가면은 이제 마를 어떻게 재배하는가? 우리나라에서는 마 재배할 때 뭐 지주대를 세워서 재배하는데 마찬가지로 저기도 저렇게 바나나하고 같이 저렇게 이제 재배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원래 열대 지역에서 이제 많이 재배하는 마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재배하는 이 열매 마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열매가 아니고 마가 열매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튜버가 눈으로 형성돼서 줄기에 봐서 발달하는 거예요. 이거는 열매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로 사람들이 열매마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목의 시스터 그룹으로 우리가 판단이라는 식물이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오과가 속하는데 그 중에 이제 판단 식물은 열대 지역에서 야자수와 유사한 잎을 가지고 있고 핵과성 다학과의 열매를 만들고 섬유자원 식물, 향신료 식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특히 이제 바닷가에 저렇게 이제 가근이 잘 발달하기 때문에 바닷가의 모래 유실을 방지하는 용으로도 많이 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잎은 야자나무 이파리 비슷한데 가장자리에 조금 가시가 발달되어 있고 열매는 둥그렇게 저렇게 이제 발달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핵과성이에요. 각각 하나가 열매가 핵과성인데 이게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열매를 이루는 다핵과성 열매를 이룬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익으면은 이렇게 빨갛게 되는데 이 빨간 열매를 먹기도 해요. 식용으로 하기도 하고 또 이제 판단가에 속하는 키가 작은 식물들은 어린 잎을 채취해 가지고 향신료로 이용을 합니다. 특히 이제 태국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 뭐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똠양꿍의 하나의 인그레디언트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면 판단 이파리를 많이 판매합니다. 향신료로 판매하는 것들이. 요거는 이제 같은 판단과 식물인데 다른 속인데요. 요거는 뉴칼레도니아 산에서 내가 이제 만났던 식물인데 잎은 판단하고 비슷한데 화서가 전혀 다르게 생겼죠. 이제 길쭉하게 길어나 있습니다. 아까는 둥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다른 속인데 이런 이제 판단 식물들도 있다. 그래서 마목하고 이 판단목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백합목에 대한 얘기예요. 백합목에는 우리나라에 지금 널리 재배하고 있는 알스트로메리아라고 하는 주황색 꽃
꽃을 화려하게 피우는 식물이 있는데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콜치에이시 애기나리과 식물이 여기에 속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백합과로 집어넣었던 식물들인데 애기나리를 중심으로 해서 몇몇 개 속은 애기나리과로 이제 현재 처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백합과 그리고 이제 여로과 멜란티에이시 박새 여로 이런 종류들이 포함되는 여로과 그다음에 이제 칠레 종꽃과 청미래 덩쿨과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애기나리과 백합과 여로과 그다음에 청미래 덩쿨과 등이 여기에 이제 속하고 개통학적으로 보면은 먼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것 중에서는 여로과 애기나리과 그리고 뭐 알스트로메리아과 뭐 칠레 종꽃과 청미래 덩쿨과 백합과 이런 것들이 분지해 왔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제 백합과를 주로 설명을 하고 백합과 여로과 그다음에 청미래 덩쿨과 애기나리과 이런 것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합과는 16속 600여 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작은 과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백합이라든지 이제 이런 구근을 형성을 하는데 벌브를 형성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마늘과 같이 또는 양파와 같이 이제 인경은 아니고 개경인데요. 인경은 인경인데 뭐냐면은 어니언 냄새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늘의 독특한 냄새는 아닐린 애시드가 없어서 이런 냄새는 나지 않는 그런 이제 그룹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서는 총상이라든지 또는 산형화서라든지 또는 꽃 하나가 피기도 하고 자방상이군이에요. 그래서 꽃잎 꽃받침은 3+3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술은 6개입니다. 이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고 자방상이다. 자방은 3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날이라든지 튤립이라든지 이런 게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여기 지금 나리꽃들을 보면은 수술이 6개이고 그다음에 하피는 3+3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암술은 3개가 유합되어서 3실로 구성된 암술실이 존재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백합목에 백합목을 넓게 보면 여기에 이제 여로과가 포함되고 여기 알스트로메리아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알스트로메리아는 꽃이 방사상층이 아니고 좌우상층이라는 게 특징이고요. 이제 여로과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이 여러 이제 종류들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하겠어요. 자, 이 여로과 또는 다른 말로는 박새과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까 이제 꽃의 구조는 3+3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화서가 저렇게 이제 복종상 화서 형태로 이제 발달하는 게 특징이고 잎이 주로 이제 근색엽하고 경색엽이 있긴 한데 근색엽이 위주로 이제 발달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박새라든지 여로, 푸른 여로, 여러 종류들이 여기에 이제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로과에 속하는 식물 중에 하나가 이제 페리스라는 식물인데 삭관나물인데요. 식물 중에서 유전체 크기가 가장 큰 식물이에요. 지금까지 알려진 식물 중에 유전체 크기가 가장 크다. 그거는 이제 뭐 유전자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유전체가 크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보통 아라비도시스의 거의 한 3,000배에 이르는 지놈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특징은 이 여로과에 속하지만 이 삭간나물은 그리고 왜 떡잎 식물이냐면 꽃이 사수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포가 지금 4장이 밑에 받치고 있고 그다음에 꽃잎이 변형된 여기 뭐냐면 파란 부분 요게 이제 8장이고 수술이 8개고 그리고 암술머리가 4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외떡잎 식물이지만 그러니까 사무배수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지금 포가 4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 수술이 8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의웅해라고 우리가 부르는 또 뭐냐면은 부속지가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잘라 보면은 이렇게 사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실당 2개의 오뷸들이 이렇게 줄줄이 쭉 이열로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배운 거는 외떡잎 식물은 삼읍배수성으로 구성됐는데 사읍배수성으로 구성된 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다. 여로과의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삭간나물 종류가 그러하다.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로과의 전여치마, 여러분들 이름 보면 이제 지금 꽃이 다 졌는데요. 이거는 열매가 삭가로 벌어지는 게 이제 특징이고, 이거는 사무배수성으로 꽃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6개고 화피는 3+3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방은 3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피는 완전히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연영초라든지 큰 연영초도 여기 지금 이제 사무배수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3+3으로 되어 있고 화피가 3, 그 다음에 내화피 3, 그리고 이제 내화피와 외화피가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수술은 6개, 암술은 3실로 구성되어 있고 시방 상위에, 그래서 암술머리가 3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큰연영초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이제 이 연영초하고 유사한데 이제 북미산, 유럽산 연영초 종류들, 이것도 다 우리나라 연영초하고 이제 근형군이에요. 그래서 속은 다릅니다. 이것도 같은 여로과 식물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애기나리과 식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애기나리라든지 키 큰 애기나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이제 속하고요. 이것도 꽃은 사무배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피가 3+3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술 6개이고 그 다음에 암술머리가 3개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이제 여기 애기나리과에 속하는 게 이제 윤판나물 속이 있는데, 윤판나물도 이제 고추 구조는 마찬가지로 3+3, 그 다음에 수술 6개, 그리고 이제 암술머리는 3개로 갈라지고 시방은 3실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윤판나물하고 매우 비슷한 북미 속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블라리아인데요. 우리나라 거하고는 속이 달라요. 그런데 얼른 보면은 윤판나물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북미 동부 쪽에 이제 자라는 식물인데, 우리나라 이제 윤판나물 종류, 윤판나물은 열매가 핵과상 또는 장과상인데 비해서 이거는 열매가 삭과예요. 그래서 고추 모양은 비슷한데 열매는 삭과로 익는 이런 군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암술머리 3개로 나누고 수술 3개고 화피 3+3으로 되어 있는데 열매는 삭과상으로 익는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이게 요즘 이제 윤판나물 같이 이 식물원에 많이 재배하고 있는 식물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애기나리과에 속하는 식물 중에 꽃이 좌우상층화로 비슷하게 이제 조금 분화가 된 이 글로리오사 릴리라고 해서 글로리 릴리라고 부르는 식물인데, 요즘 이제 이거는 덩굴성 식물인데 원래는 이 칠레 쪽이 원산지인데요. 여기 지금 꽃잎이 6장인데 한쪽으로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수술이 6개이고, 그 다음에 암술머리는 3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 얼른 보기에는 2개 같은데 3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예식물로 많이 재배하는 올스트로메리아, 이것도 꽃이 좌우상층 형태인데, 이 올스트로메리아는 주로 이제 칠레 쪽에 가면은 자생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칠레 발디비아 지역으로 해서 남쪽으로 가면은 이 꽃이 길가에 여기저기 이제 자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시방은 이런 식으로 삭가로 이제 벌어지는데 3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꽃이 좌우상층이고, 좌우상층인데 이게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파타고니아 쪽에 있는 파타고니카라고 하는 그 올스트로메리아인데, 요거는 다른 우리나라 라이코리스 같이 꽃잎이 없이 꽃만 먼저 피고 나중에 이제 잎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잎 없이 꽃만 먼저 피고 나중에 꽃이 나오고, 꽃은 좌우상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칠레 종꽃과 식물인데 칠레 종꽃이라고 부르는데요. 칠레의 이제 특산 식물이기도 하고 꽃의 모양이 종 모양이다. 그래서 3+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외화피, 내화피, 그다음에 수술 6개, 암술머리는 3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같은 백합목의 이제 청미래 덩굴과 식물인데, 우리나라 청미래 덩굴 아까 얘기했죠. 잎이
이제 망상맥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고, 청미래 덩쿨 꽃도 여러분들 열매는 많이 보았지만은 꽃을 자세히 보면은요, 외화피 3장 큰 거, 내화피 3장, 그다음에 수술 6개, 암술, 여기 지금 암술은 잘 안 보이는데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암술은 3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씨가 3개 또는 6개가 발달합니다. 요거는 이제 선밀나물인데, 밀나물도 마찬가지고 고추 구조는 비슷하고 3+3으로 되어 있고, 수술 6개에 암술머리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백합과로 가가지고, 이제 백합에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죠. 여러분들 흔히 아는 이 백합류, 우리가 흔히 하얗게 피는 이걸 이제 백합이라고 하고, 이 백합 하얗게 피는 것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꽃은 3+3 화피, 외화피와 내화피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고, 수술 6개, 암술 머리는 3실로 구성되어 있고, 시방이 3실이고 시방 상이이고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참나리인데, 참나리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고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제 솔나리, 그 다음에 땅나리, 하늘말나리,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요즘 점점 많이 재배하는 이 마타곤라리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탄 모양으로 밑에서 위로 꽃이 마타곤 같이 꽃이 핀다고 그래서 마타곤라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캐나다의 엘로우벨이라고 하는 캐나다 나리인데요. 이거는 캐나다에서 내가 이제 찍은 사진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나리꽃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나리 속 중에서 2m 이상씩 자라는 백합과 식물이 있습니다. 칼디오크리놈이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원래 중국 남부에서 동남아 지역에 이제 분포하는 식물인데요. 한 2m씩 자라요. 그래서 꽃도 길쭉하고, 그렇지만 고추 구조를 보면은 백합꽃하고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거의 목본성 형태를 유지하는 초본이에요. 이런 이제 속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백합과 식물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이른 봄에 꽃이 피는 얼레지가 있고, 이 얼레지도 꽃을 보면은 3+3으로 화피가 구성되어 있고, 수술은 6장이고 암술머리가 3개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 이제 암술머리하고 이 시방을 보면은, 시방을 우리가 잘라보면 시방도 3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삭가로 열매가 벌어지면 그 안에서 씨를 보면은, 씨에 여기에 뭐냐면은 부속 물질들이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개미들의 먹이가 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이게 주로 이제 단백질 덩어리인데, 따라서 이제 개미들이 씨앗을 전파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개미들이 이걸 물고 가서 개미집까지 가가지고 요것만 먹고 씨는 남겨놓으면 땅속 깊은 곳에서 싹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레지 한번 뿌리를 캐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굉장히 깊이 들어있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합과에 속하는 식물 중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널리 되는 튤립 축제를 하는 그런 이제 지자체도 있고 하는데, 튤립인데, 튤립도 마찬가지로 3+3으로 컵 모양의 꽃을 이루고 있고, 수술 6장이고 암술 머리가 3실로 나누어져 있고, 암술을 쪼개보면은 뭐냐면은 3개의 자방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튤립 속으로 포함을 시켰는데, 지금은 이제 아마나속으로 분류하는 산자고라는 식물인데요. 산자고의 학명이 아마나 에둘리스예요. 맛있어요. 에둘리스라는 뜻이 먹는 맛있다는 뜻이에요. 딜리시오스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뜻이, 이게 이러블이에요. 지금 먹을 수 있는 식물이라는 뜻인데, 뿌리를 이제 내가 어렸을 때 많이 구워 먹기도 했는데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보면은 꽃은 3+3으로 화피는 되어 있고, 수술 6장이고요. 시방은 3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자생식물인 이 나도개감초도 백합과 마찬가지로 3+3의 꽃에 6개의 수술, 그 다음에 시방실이 3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뻐꾹나리라고 그래서, 뻐꾹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뻐꾹나리는 고추 구조가 이제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밑에 이제 거가 발달되고, 이 화피가 3+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은 6개고, 그리고
암술머리가 끝부분이 길게 두 개로 갈라져 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세 개로 암술머리가 갈라진 거는 이해되는데 그 끝이 또 갈라져서 얼른 보면 6개로 갈라진 것 같은데 시방은 삼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즘 보니까 뻐꾹나리 말고 일본에서 들어온 이 털 뻐꾹나리가 이제 또 많이 재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집에 내가 심어놓고 찍은 사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뻐꾹나리하고 같은 꽃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기 지금 이제 암술머리 위쪽에 많은 선점들이 발달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제 같은 털 뻐꾹나리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노랗게 꽃피는 뻐꾹나리도 재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라티폴리아라고 그래서 넓은 잎 뻐꾹나리에, 이거 이제 꽃 색깔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꽃이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이쁘니까 이 뻐꾹나리 쪽을 요즘 원예종으로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화과에 속하는 우리나라 속 중에 페모라는 속이 있는데, 프리틸라리아, 요거는 이제 중국 페모이고, 이것도 고추 구조는 똑같아요. 화피가 이런 종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3+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중우무릇도 이 그룹에 속합니다. 중우무릇도 3+3으로 이루어진 그룹이고, 꽃이 노랗게 피고, 여기 지금 수술과 암술머리 구조도 여러분들 보기 쉽게, 내가 이게 뭐냐면 꽃이 작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작업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하는데 여기 지금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백학과의 이 금강애기나리가 여기 속하는데, 애기나리 원래는 이게 이제 애기나리과 식물로 취급했던 건데, 애기나리과 식물 중에서 우리나라 멸종위기종으로 되어 있는 금강애기나리는 개통수를 그려보면 애기나리 속과 묶이는 게 아니고 이 스트랩토퍼스라고 그래서 죽대아제비 속하고 묶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백학과 금강애기나리 속을 금강애기나리를 죽대아제비 속으로 집어 넣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러면 죽대아제비 속으로 이름을 바꾸자 그래가지고 금강죽대아제비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름은 금강애기나리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꽃은 아까 구조가 백학과의 일반적인 구조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제 백합목가지의 특징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 빗자루목으로 영광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